다리가 가장 먼저 늙는다고들 하죠. 많은 의사들도 이에 동의합니다. 윤서연 씨의 경우를 보세요. 그녀가 젊었을 때는 에너지 넘치는 무용수였지만 이제 중년이 되어 다리와 발이 예전만큼 힘이 없고 민첩하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어려워졌고 난간을 잡고 천천히 올라가야 합니다. 전에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웠던 춤 동작들이 이제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걱정이 된 서연 씨는 의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의사는 귀에 깊게 들은 후 다리가 먼저 늙는다는 이 생각에는 과학적인 설명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몸의 뼈, 근육, 관절이 약해지는데 특히 매일 우리 체중의 대부분을 지탱하고 힘을 쓰는 다리에서 두드러집니다. 의사는 또한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적절한 식단과 운동으로 이 과정을 늦출 수 있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리를 강화하고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3가지 음식을 제안하며 서연 씨가 이를 정기적으로 섭취할 것을 권했습니다. 다리는 우리 몸의 기둥과 같습니다. 체중의 대부분을 지탱하고 우리 활동과 에너지의 70%를 책임집니다. 흥미롭게도 우리 몸의 뼈와 근육의 절반이 다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리는 나이의 영향을 가장 먼저 느끼는 신체 부위 중 하나입니다. 이는 주로 우리의 일상적인 습관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거나 서 있는 것은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치고 근육과 뼈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오랜 시간을 보내는데 이로 인해 다리 근육이 힘을 잃고 관절이 더 뻣뻣해집니다. 게다가 높은 굽의 신발을 오래 신는 것은 다리에 더 많은 압을 가해 근육과 관절에 손상을 줄 수 있어 마모를 가속화합니다. 다리를 보호하려면 일상생활에서 더 편안하고 낮은 굽의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유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뼈와 근육이 약해 젊었을 때부터 다리 문제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식단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과 뼈는 강하게 유지되기 위해 칼슘, 비타민 D, 단백질과 같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영양소가 오랫동안 부족하면 다리가 약해지고 골다공증과 같은 질병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다리 관리에는 활동적인 생활도 포함됩니다. 운동 부족은 다리 노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다리 근육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관절이 뻣뻣해집니다. 이는 몸이 근력과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신체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움직임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다리를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중년기와 노년기에 이는 더욱 중요합니다. 당뇨병이나 관절염과 같은 만성 질환도 다리의 마모를 가속화합니다. 이러한 질환은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치고 관절에 염증을 일으켜 뻣뻣함을 악화시키고 통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병을 관리하여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다리의 조기 노화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가 노화되고 있다는 가장 흔한 징후 중 하나는 근력 감소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육 조직이 줄어들고 섬유가 더 약해져 일상 활동이 더 어려워집니다. 근육이 탄력을 잃으면 다리가 약해질 수 있는데 이는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또 다른 증상은 관절 통증과 다리의 뻣뻣함입니다. 연골의 자연적인 마모와 관절을 보호하는 액체의 감소로 인해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은 동작이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특히 무릎과 엉덩이의 이러한 뻣함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골관절염과 같은 문제의 징후일 수 있으며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관절의 통증과 뻣뻣함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이는 다리가 노화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러한 증상을 무시하지 않고 의사의 조언을 구해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상생활의 작은 변화가 이러한 불편함을 완화하고 다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릎을 구부리거나 계단을 오르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과 같은 이러한 징후들은 단순히 나이와 관련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행동해야 할 시기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흔한 문제는 정맥류와 다리 부종입니다. 몸이 나이 들면서
다리의 혈액 순환이 악화되어 정맥이 확장되고 두려워하는 정맥류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부어오른 정맥은 단순한 미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통증, 가려움증, 그리고 하루가 끝날 무렵 더욱 심해지는 다리의 무거운 느낌을 유발합니다. 부종이라고도 알려진 붓기는 또 다른 불편한 증상입니다. 이로 인해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고 오랫동안 걷거나 서 있는 것과 같은 간단한 활동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가 나타나면 혈전증과 같은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주저하지 말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골다공증은 노화가 다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또 다른 지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뼈는 밀도를 잃고 더 약해져 골절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엉덩이와 무릎과 같이 체중을 지탱하는 부위에서 이러한 위험이 높아집니다. 간단한 낙상도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식단을 채택하고 근력 강화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외에도 다리의 화는 균형과 보행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근력이 감소하고 인대가 탄력을 잃으면서 걸을 때 불안정해지고 낙상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안정성과 확신의 상실로 인해 산책이나 계단 오르기와 같은 일상적인 활동도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뿐만 아니라 균형을 개선하는 운동에도 투자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걷기, 스트레칭, 그리고 운동 협응력을 향상시키는 활동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다리를 강하고 유연하게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웰빙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성과 삶의 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작은 관리, 징후에 대한 주의, 그리고 적절한 운동 루틴을 통해 시간의 영향을 지연시키고 안전하고 자신 있게 계속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리의 노화가 당신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방해하지 않고 인생의 모든 단계를 에너지와 활력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다리를 강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3가지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 호두는 우리 몸의 진정한 보물입니다. 고품질 단백질, 건강에 좋은 지방,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호두의 단백질은 근육을 강하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대사를 개선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다리가 더 단단하고 건강해집니다. 호두에 있는 지방은 심장 건강에 탁월하여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동맥 경화와 같은 문제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다리는 더 많은 혈액과 산소를 공급받아 더 강해집니다. 또한 호두는 비타민 E와 셀레늄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와 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관절과 근육을 보호하여 통증과 뻣함을 완화하고 다리와 발에 더 많은 유연성과 힘을 제공합니다. 호두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식물성 화학 물질도 풍부하여 신경계와 면역체계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신경계는 다리의 협응력과 유연성을 보장하며 강한 면역체계는 질병을 예방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두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이러한 이점을 얻을 수 있지만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에 약 10호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먹을 수 있어 영양을 섭취하면서도 지방을 과다 섭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 심해어, 연어, 참치, 정어리와 같은 생선은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이는 건강에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하는 건강에 좋은 지방입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것 외에도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어 다리 관절을 건강하고 기능적으로 유지하는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생선들은 또한 단백질의 좋은 공급원으로 다리의 근력과 이동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심해어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특히 중년 이상의 사람들에게 다리의 통증과 부종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구와 고등어는 오메가3 함량이 높아 심장 건강에 탁월합니다. 특히 DHA와 EPA가 풍부하여 혈압을 조절하고 혈중 지방 수치를 낮추며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러한 생선들은
고품질 단백질과 많은 양의 비타민 D를 제공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에 중요하여 뼈를 강하게 유지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상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심헤어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 방법으로는 찌거나 구운 요리를 선택하여 자연스러운 맛을 유지하면서 기름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은 문제가 걱정된다면 대구나 농어와 같은 양식 생선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며 이와 같은 콘텐츠를 더 많이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계속해서 세 번째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음식, 녹색 잎채소 시금치나 케일과 같은 녹색 잎채소는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이 풍부하여 뼈 건강과 혈액순환 개선에 탁월합니다. 이들은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K가 가득해 뼈를 강화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비타민 K는 뼈에 칼슘을 고정시켜 노인들의 골절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단에 녹색 잎채소를 더 많이 포함시키는 것은 골 건강을 보호하고 다리의 통증과 부종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채소들은 또한 혈액순환에 강력한 동맥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액순환이 악화되어 다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녹색 잎채소에 있는 비타민 C와 섬유질은 관의 탄력성을 개선하고 혈전증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포함된 칼륨은 체내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어서 고혈압과 기타 심장 질환을 예방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 체계가 약해져 체내 염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녹색 잎채소의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은 이러한 염증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어 노화로 인한 세포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합니다. 이들은 클로로필로 가득 차 있는데 이는 항염증 및 항산화 효과가 있는 성분입니다. 이는 이러한 잎채소들이 관절염과 같은 통증과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는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식단에 녹색 잎채소를 더 많이 포함시키는 것은 다리의 건강을 보호하고 일상생활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는 실용적이고 맛있는 방법입니다. 중년이나 노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균형 잡힌 다양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영양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식품들은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뼈를 강화하며 소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식품들을 적절한 운동과 결합하면 전반적인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다리의 힘과 발의 건강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이는 통증과 피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리를 더 강하고 튼튼하게 만듭니다. 운동에 대해 말하자면 규칙적인 운동은 다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의 한 전문가는 20대부터 신체 활동 부족으로 인해 매 10년마다 최대 1%의 근육량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당신의 이동성과 다리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걷기와 자전거 타기와 같은 활동은 다리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의 유연성을 개하는 데 탁월합니다. 이러한 운동은 또한 다리의 부상과 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유연성을 개선하며 다리에 더 큰 편안함을 제공하는 데 중요합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다리 건강에 중요한 또 다른 점입니다. 부적절한 자세와 장시간 서 있는 것은 근육 피로, 순환 문제, 관절에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는 편안하고 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를 꼬지 말고 근육을 움직이기 위해 작은 휴식을 취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는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단과 운동에 대한 조언 외에도 다리에 정기적인 마사지를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사지는 근육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피로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일이나 마사지 도구를 사하거나 단순히 손으로 다리를 마사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따뜻한 찜질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통증이 있는 부위에 온찜질 팩이나 온열 패치를 올려놓으세요. 이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불편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두, 생선, 녹색, 잎채소를 먹는 것 외에도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 칼슘,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이러한 영양소들은 다리의 근육과 뼈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는데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고품질 우유, 요구르트, 두부와 같은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운동 루틴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리 건강을 자주 확인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치료하세요. 통증, 뻣뻣함을 느끼거나 정맥류가 보이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다리 문제에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다리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좋은 정신 상태는 신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나이가 들면서 오는 변화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며 자기 관리를 촉진합니다.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걷기, 여행하기, 태극권 연습하기와 같은 야외 활동은 다리의 활력과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긍정적인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리를 관리하는 것은 좋은 습관, 적절한 식단,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의 조합임을 기억하세요.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가 정말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에 댓글 남겨 의견을 공유하거나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우리가 더 많은 멋진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항상 성장과 변화를 추구하는 이 커뮤니티의 일부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